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일 최병욱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민심이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으로까지 번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부동산 3법을 밀어붙였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전세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즉각 정부의 정책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와 싸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시장 원리를 때로는 이렇게 규제할 필요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부가 시장과 싸워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3년 넘었습니다. 5월달이 3년이니까 지금 3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당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한 원인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 물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책임론 비슷하게 약간 물타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환수 이익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제가 부동산 시장은요, 정부의 시책에 즉각 반응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5년 전 그런 얘기가 과연 지금 현재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부분. 우선 그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했던,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뭐 열린민주당인가 거기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우선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있다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금융 전문가 아닙니까? 금융 전문가의 눈에 더군다나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같은 법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전문가의 눈에도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저런 시각이나 발언은 참 이게 책임 전가를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쯤 됐다 그러면 충분히 전 정권에다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그런 거 책임 전가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정책을 내놓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 정권 탓이다, 지금 그것도 3년 3개월이나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근데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바로 그 같은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료로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와 있더군요. 정비구역이라는 게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비구역을 이렇게 추진해와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정부 들어서, 문 정부 들어서 하나씩 해제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말기에 일부 해제하거나, 또는 뭐 그게 취소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 시한별로 통계가 나왔더군요. 2014년부터 통계가 나왔는데 2014년에 이런 그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해제하면은 결국 주택 공급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택 공급에 줄어든 그런 그 아파트 몇 채냐 그게 과연, 이런 통계가 나왔던데 2014년에 4,939채, 그 다음에 2015년에 232채, 이거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790채, 2017년에 3,131채, 이렇게 해서 합치면 9,092채밖에 안 됩니다. 9,092. 여기 2017년의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섭니다.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섭니다. 그거 빼면 뭐 한 7,500채 정도 됩니다. 7,500채 정도. 그러니까 이 7,500채 정도를 공급했어야 되는데 공급을 제대로 못해다. 정비구역 해제로.
이건 그냥 통계상의 수치고요. 자, 그러면 2017년까지 이랬다고 그랬습니다. 2017년도 절반 정도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한테 있다고 보고, 그럼 2018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 11,662채가 됩니다. 그럼 2019년 작년은 어떻게 됐냐? 52,261채가 됩니다. 그럼 올해는 53,845채가 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요 115,768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기회가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아마 이 정도만 어디에 풀렸어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또 추가로 뭐 했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따지면 결국 지금과 같은 그 서울 아파트값 폭등, 이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결론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경실련에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잘 아시지만 여기에 부동산 무슨 센터 본부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경실련이야말로 아시겠지만 참여연대나 경실련 이런 곳은 문재인 정부와 더 가깝죠. 미래통합당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통계와 관련된 일이고 통계로 뒷받침이 다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자료라는 것도 결국 통계로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회에 가서, 자,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 한국감정원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과연 11%라는 이 통계가 맞는 것인가? 근데 저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지방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현실 시장과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 그 자료에 보면 부동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중위값, 그러니까 아파트값, 집값 이런 거에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 그 자료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취임 초에 5억 3천만 원이 결국 7억 1천만 원으로 34%포인트가 올랐다. 서울 전체 집값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라는 것은 여기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4%포인트가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아파트만 따지고 본다면 52%포인트, 단독주택으로는 16%포인트, 연립주택은 9%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하고 있죠. 경실련의 발표를 보면 경실련에서는 전체 주택 개념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 그 합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는 24%가 올랐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4%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다 합쳐서 9년간, 근데 문재인 정부는 3년간 아닙니까? 9년간 24%인데 문재인 정부 3년간 34%포인트다. 그러니까 9년을 따져도 24%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3분의 1의 기간 동안에 이거보다 150%포인트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전체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만 그러면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서울 아파트만 9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9년간. 문재인 정부 3년간 52%가 올랐다고 경실련이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3년간, 그러니까 3분의 1의 기간 동안에 무려 실적은 2배 넘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실련의 통계 수치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김태년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물론 뭐 다 전부 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실련이나 이런 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거기다가 국토교통부 자료 바로 그때도 2014년부터 공급의 기회가 이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국민을 정말 속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근거를 대놓고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말대로 근거를 대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그 말이 맞으면 국민들도 그래 그때도 올랐지 문재인 정부가 꼭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통계적으로 잘 제대로 체크해보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이유 하나로 지금 상황을 완전히 물타서 마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바로 이런 경실련의 팩트체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자료 이런 것들로 명백하게 뒷받침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집값 상승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가져왔다. 이게 팩트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 뭘 주장을 하려고 하면요.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되는 자료를 내놓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실련은 바로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11%포인트 올랐다 뭐 이런 부분 이거에 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또는 시장과는 동떨어진 근거 자료를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22번, 23번씩이나 쓰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면 아니 부동산 대책을 23번을 내놓을 정도면 앞에 22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한다면 한국감정원과 같은 왜냐면 이건 지방에서는 아파트값 떨어진 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값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서울 아파트값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특정 지역 아파트값의 문제입니까? 전 이게 특정 지역 아파트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전체가 어떻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 추궁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왜 서울의 집값 잡는 것을 실패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자꾸 물타기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부동산 3법을 몰아치니까요. 지금 벌써 시장은 며칠 만에 그게 31일 바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며칠 만에 전세는 품기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이렇게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3년 3개월씩이나 지난 정부가 과거 정권 탓을 하는 거 이거 먹히지 않고 그것은 정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